무슨 이야기냐면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이 존재하면 붉어지고 각질이 생기고 살이 트고 하는 것들이 접히는 부위에 습진이 생기게 되는데 그 접히는 부위에 습진이 사라지고 피부가 닭살로 변하거나 혹은 환절기만 되면 피부가 가렵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아이들인데 피부가 건조해서 각질이 푸석푸석 날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아토피가 안 나은 상태입니다. 닭살 피부, 환절기 때만 되면 뒤집어지는 피부, 심하게 건조한 피부는 아토피 피부라고 보시면 돼요. 즉 아토피가 낫지 않고 미약한 상태로 유지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한의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흔히 크면 낫는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어릴 때 아토피가 있었더라도 많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토피가 낫죠. 어렸을 때 태열이 있었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반은 틀린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토피가 크면 낫는 경우가 매우 높은 질환이고 태열이 있었다가 사라지니까 스스로 낫는 비율은 굉장히 높은 건 맞습니다. 신생아 습진은 나아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안 낫고 계속 유지되는 아이들이 꽤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생아 습진이 사라져서 아토피가 영원히 사라지는 경우가 분명히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 습진에서 아토피화 돼서 진짜 아토피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과연 아토피가 낫느냐는 거죠.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비밀이 존재합니다. 과연 낫는 건지 아니면 낫지 않고 뭔가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오늘은 아토피가 크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숨겨진 비밀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성장하면서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된 핵심은 뭐냐면 아토피라고 생각되는 신생아 습진, 영아 습진이 시작을 해서 그게 아토피화 돼서 아토피가 존재했을 때 성장하면서 아이들이 점점 아토피가 줄어들면서 아토피가 있었나 하는 정도로 미약하게 줄어들게 되겠죠. 그 주된 측면이 영아 습진 단계에서 소아토피로 진행하지 않고 영아 습진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태열이라고 하는 것들이 신생아 습진인데 이 단계에서 적절하게 피부를 관리해주면 아토피로 진행하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아토피는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신생아 습진 단계에서 보습제를 많이 쓰거나 너무 덥게 관리하면 신생아 습진이 사라지지 않고 아토피화 된다라고 했죠. 근데 그 길을 차단했을 때는 아토피로 진행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신생아 습진 단계에서 잘 치료가 되지 않고 소아토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과연 그렇게 쉽게 아토피가 사라지느냐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접근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다면 과연 소아토피가 성인 아토피로 진행되지 않고 소아토피 단계에서 점점 사라져서 아토피가 사라지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구조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아토피가 사라지는 듯한데 다른 알레르기 질환으로 변형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했죠. 아토피였는데 천식으로 진행되고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행되는 경우죠. 아토피가 사라졌지만 알레르기 형태로 변형되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성 천식, 아토피성 비염이 진행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 즉 음식물 알레르기에서부터 시작된 아토피가 알레르기 요인으로 존재하면서 그게 흡입 알레르기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천식이라든지 비염 같은 것들로 진행되는데 음식 알레르기에서부터 흡입 알레르기로 변형되는 거죠. 더 깊은 병으로 진행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흡입 알레르기는 사라지지 않고 음식물 알레르기는 사라질 수 있거든요. 사라지는 알레르기는 음식물 알레르기인데 그게 소아토피에서는 음식물 알레르기가 많다라고 했죠. 근데 성인 아토피로 진행되면서 흡입 알레르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알레르기로 변형되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성 비염, 아토피성 천식으로 변형되니까 질환이 아토피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아토피라는 건 변형된 것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아토피 피부염이 다 나았다라고 하는 경우에 아토피가 낫지 않고 증상이 약하게 존재하는 경우들도 상당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증상이 미미한 경우에는 아토피가 다 나았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거죠. 실제로 소아과에서도 아토피 증상이 거의 없고 미미한 경우는 아토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토피인 경우죠. 아토피가 심했다가 아토피가 미미하면 그게 아토피가 아닌 건 아니고 증상이 약화된 상태죠. 약화된 것과 없는 건 분명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 보면 아토피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 무슨 이야기냐면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이 존재하면 붉어지고 각질이 생기고 살이 트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접히는 부위에 습진이 생기게 되는데 그 접히는 부위에 습진이 사라지고 피부가 닭살로 변하거나 혹은 환절기만 되면 피부가 가렵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아이들인데 피부가 건조해서 각질이 푸석푸석 날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아토피가 안 나은 상태죠. 닭살 피부, 환절기 때만 되면 뒤집어지는 피부, 심하게 건조한 피부는 아토피 피부라고 보시면 돼요. 즉 아토피가 낫지 않고 미약한 상태로 유지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진단 기준으로 보면 아토피에 속할까 안 속할까요? 속하지 않습니다. 타이트한 아토피 진단 기준으로 보면 아토피 피부염의 병변을 분명히 그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다가 피부가 건조하고 가렵고 닭살 피부로 가면 그냥 피부가 예민한 거 정도로 치부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아토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꼬마 아토피 환자가 왔어요. 그런데 부모가 이야기하기를 소아과 갔더니 아토피가 아니라고 했대요. 그런데 제가 딱 보자마자 아토피입니다. 엉덩이 쪽에 습진 병변이 분명히 존재하고 피부가 전체적으로 닭살이거든요. 그래서 배를 딱 들어보니까 닭살이 막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토피냐라고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엉덩이 부위가 건조한 거 사실 아토피거든요. 그리고 배가 닭살인 거 아토피입니다. 그리고 유두 부위의 습진도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토피의 정확한 진단으로 보면 사실 미약한 아토피거나 굳이 아토피로 얘기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건데 분명히 그건 아토피인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렸을 때 아토피가 심했나요? 그랬더니 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없은 지가 한 1년 돼서 아토피가 다 나은 줄 알았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아토피가 나은 게 아니라 미약하게 있다가 조금씩 올라오거나 닭살 형태로 숨어버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토피가 또 다른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아토피 같은 경우는 숨어버리거나 미약한 형태로 잠복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수에 있어서 아토피 피부염이 어렸을 때 있었다가 사라져요. 그리고 성인이 되거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루성 피부염이나 화폐상 습진으로 다시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습진의 경향성이다라고 했죠.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어서 습진의 경향성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성장하면서 아토피는 사라지는데 다른 습진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얼굴 지루성이라든지 화폐상 습진 아니면 한포진의 형태로 나타나니까 아토피는 아니거든요. 진단 기준상. 그런데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습진의 경향성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습진의 경향성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면 엄마 아빠가 예를 들면 지루성 피부염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지루성 피부염이 있었는데 아이를 낳았더니 아이가 습진의 경향성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으로 갈 수도 있고 아토피로 진행될 수가 있어요. 왜? 아토피는 신생아 습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으니까 신생아 습진은 습진의 경향성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처음부터 아토피로 가는 게 아니라 습진의 경향성으로 인해서 생긴 신생아 습진이 아토피화 되는 거죠. 어떻게? 음식물에 감작이 돼서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토피로 진행될 수가 있고 아니면 아토피가 어렸을 때 안 생겨요. 그런데 그게 성인이 됐을 때 지루성 피부염으로 또다시 발현되는 경우가 많죠. 그게 부모님의 습진의 경향성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질환별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토피는 아토피로, 지루성은 지루성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습진에서 습진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었으면 습진이 생긴 거니까 성인이 됐을 때는 지루성으로 발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습진의 경향성으로 보게 되면 제가 지루성 피부염 환자분들을 볼 때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었냐는 걸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왜? 지루성 피부염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었으면 습진의 경향성이 더 완고한 것일 거죠. 그게 아니라면 습진의 경향성이 약한 지루성 피부염일 수 있겠죠. 화폐상 습진도 마찬가지예요. 화폐상 습진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아토피가 있었나는 걸 물어봅니다. 그런데 있었대. 그러면 화폐상 습진인데도 아토피의 경향성을 띌 수 있거든요. 보다 더 완고한 아토피성 화폐상 습진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소아토피가 정말 사라졌을 때 그게 정말 사라진 건지에 대한 숨은 비밀을 이야기했어요. 아토피 피부염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증상이 미약해서 아토피로 진단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다수인 거고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이 아닌 천식이라든지 비염으로 변형되는 경우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토피는 좋아져서 사라졌는데 그게 성인이 돼서 지루성 피부염이나 화폐상 습진이나 또 다른 형태의 습진으로 변형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아토피가 나와서 습진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정말 많은 빈도에서는 재발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린 아토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증상을 빨리 없애줘서 무증상인 상태를 빨리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습진의 경향성도 사라지고 아토피 재발 가능성도 낮아지겠죠.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